박정희 대통령을 좌파들이 친미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미국이 싫어했어요. 여기 그 유튜브, 요거로 볼까요? 자, 요걸 해서 유튜브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백년전쟁이라고 좌파들이 만든 거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도 박정희가 나올래나? 여기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가 나와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백년전쟁. 지금 요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얘기하는데 저 이거 다 봤어요. 재밌어? 저는 좌파 바꿔 모든 자료를 다 봐요. 다 보는데 왜 그러느냐? 박정희 대통령은요, 미국이 좋아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미국이 좋아할 인물은 오히려 김대중이었어. 왠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만주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예요. 똑똑하다고. 지금의 군발이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아요. 똑똑한 사람이었어.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경제개발을 합니다. 물론 경제개발을 하는 거는 뭐 좌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그게 독재를 정당화시키게 어쩌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독재를 해야만 운영이 되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GDP가 연락에 낮았거든.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하면 개판됩니다. 콩고가 대표적인 예예요. 가난할 때는 강력한 독재로 나가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부터 민주주의로 푸는 게 정상적인 케이스예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잘한 겁니다. 정치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냉전시대 때 북한과 남한이 서로 국경을 대고서 체제 경쟁을 할 때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6.25 전쟁을 이용해서 미국의 병참 기지화 된다고요. 즉 일본이 전쟁에 지면서 원래 미국의 전략, 그리고 일본을 5년 동안 통치했던 GHQ의 대통령, 일본 대통령이었어요. 메가더가 5년 동안. 45년에서 50년, 6.25 나기 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메가더 대통령, 그러니까 메가더 GHQ의 대빵이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필리핀 정도로 만들려고 했어요. 필리핀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6.25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성장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을 잘 구워 삶아요. 봐라, 우리 일본은 너희가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우리 일본을 다 죽이게 되면 저 중공과 소련을 어떻게 막을래? 너희들이 태평양을 배 타고 넘어올래? 6.25 할 때 연락이 힘들었지?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일본을 병창기지화 시키고 일본에다가 미군의 군대를 안전하게 놔라. 왜? 한반도는 대륙에 붙어있고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섬 지역에다가 미군의 병참기지와 군대를 잔뜩 갖다 놓고 유사시에 또 한 번 전쟁이 나면 여기서 바로 출동하는 걸로. 그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꼬신다고.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 경제 성장을 시킨 거예요. 미국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 일본 애들이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경제 성장했다고. 그래서 일본이 경제 성장하는데 얼라 한 거야. 얼라. 이게 너무너무 올라가네? 이렇게 된 거야. 미국이 일본이 저렇게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니까. 원래 필리핀 정도였어. 근데 일본 애들은 미국을 꼬셔서 설득시킨다면서 무진장 노력한 거예요. 야, 시장 기회 잡았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일본이 쫙 올라가 버렸다고. 미국에서 악취한 거죠. 와, 이거 실수했다. 일본 죽여야 돼. 죽이기 너무 힘들어. 60년, 70년 일본의 경제가 막 이럴 때였거든. 그게 91년도에 꺾이지. 그래서 미국에서 막 당황할 때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얼마나 미워했냐면은 그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고요. 안 해줘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때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었나?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에. 하여튼 백악관에 가서 일주일을 문전박대를 당해요. 문전박대. 왜? 미국에서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저 새끼 뭐야? 저 일본 제국의 끈아풀이네?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그랬다고. 저 새끼 재수없어 꺼져. 존 F 케네디? 그랬어요? 인정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다가 결국 인정을 받는다고. 결국.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생각. 정말 간신히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너 군사 구테타 일으켰기 때문에 너는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냐? 경제 성장이에요. 야, 씨 먹고 살아야겠다. 야, 배고파 죽겠다.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그때 김종필을 입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초기에 그 시대 우리나라 군대 엘리트들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주사관학교 무시하지 마세요. 옛날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이 군인했다고. 지금의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군인하는 것처럼. 인터넷 같은 기술 전부 다 저기 국방부 펜타곤에서 나온 기술 아니에요? 이거 다. 미국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미국을 통해서 나옵니다. 스텔스 기능, 인터넷, 4차 산업, 5G 다 미국 군대에서 먼저 개발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엘리트들이야. 일본 제국 때도 최고 엘리트들은 사관학교에 있었어.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제정세에 눈이 밝았다고. 왜냐? 일본이 그 당시에 세계를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시킬까를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이용한 게 뭐다? EEJ.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 아니, 일본 사관학교를 나온 걸로 친일파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일적이에요. 반일적이고 반미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 60년대부터 급격하게 동경올림픽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는 거를 미국은 억누르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2000년대 초반까지 대동북아시아 정책은 중국 견제가 아니라 일본 견제였다고. 일본을 견제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야, 나를 도와라. 나를 도우면 내가 일본을 견제할게.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후원받는다고. 근데 원래 박정희 대통령한테 미국이 돈을 줄 땐 여기 100년 전쟁에 나와요. 여기 100년 전쟁.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100년 전쟁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CIA 보고서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박정희 싫어했고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다. 맞아요. 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어요. 왜 그랬느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잘못 키웠다. 일본이 이렇게 성장해버렸잖아. 한국이 또 그렇게 성장할까봐 두려웠다고. 그래서 미국이 원했던 스타일은 김대중 스타일이었어요. 즉 뭐냐? 김대중이처럼 적당히 주는 놈 받아먹고 만족해서 사는 놈. 이런 놈을 좋아했어.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지금 위안부 문제 많이 나죠. 정대협 비리 사건 많이 터지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을 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승만 때는 안 했지. 왜? 이승만은 철저한 친미 반일주의자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교류를 거부했지만 박정희는 원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을 맺을 때 위안부 문제 보상 다 끝났고 일제 걸어놓고 다 이제 끝난다. 배상, 강제징용 다 끝. 앞으로 이제 걸어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그 배상금을 받는다고. 그 배상금을 가지고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김대중하고 김영삼 뭐 했죠? 이게 드러누워서 반대했잖아. 야, 경부고속도로 깔지 말어. 우리나라가 해서 경부고속도로 까서 뭐 할 거야? 떠들고 그랬잖아.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들. 그때 김대중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농자 천하지대본 농민, 노동자 농민의 나라는 깡통 공장 정도 생겨서 배불리 밥 먹고 잘 살면 됐지 무슨 중화학 공장을 만들고 화학 단지를 만들고 전자 공장을 만들어 이러고 개지랄 떨었다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강제로 한 거야. 그때 미국이 노발대발한 거야.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야, 누가 널 보고 이런 거 만들라 그랬어. 그랬다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미국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였어. 박정희 뭐야? 야, 임마 돈 줬으면 낙장불입이야. 꺼져. 이랬어. 걱정하지 마.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감나라콩나라 하지 마. 그렇게 나갔다고. 미국도 싫어했어요. 미국도 싫어했어. 내가 원조했더니 니들이 돈 있다 이랬어. 그래서 시끄러 그런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넌 끼어들지 마. 이러면서 뭐 했어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M1, 일본식 발음을 하니까 M1인데 M1. 옛날 사람들은 일본 발음에 익숙해서 M1이라 그래. M를 한번 해주는 M1. M1 소총이라고 있었어요. 이 총을 갖고서 싸웠다고. 기관총이 아니야. 전방에 그런 총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애들이 6.25 때 이미 따발총, 기관총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국도 방해하는데 힘들어.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그렇죠. 여기 누가 플레아디스 M16 뽀리 그랬습니다. 뽀리라고 하면 안 되죠. 점잖게 얘기하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위치 이동. 위치 이동을 시켰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그거 이렇게 베트남에서 이렇게 순찰하고 전쟁하다 보면은 뭐 탄약도 잃어버리고 뭐 군장도 잃어버리고 난리 나잖아. 전쟁 나면 원래 그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어떻게 챙겨. 도망갈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분실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M16을 분실 처리를 했어. 싸우다 잃어버렸어요. 베트남 순찰 갔다 늪지대에 빠뜨렸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배급받고 그랬어. 미군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한국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방에다 쫙 깔아버렸다고. 전방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북한군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M16 쫙 깔고 M16을 가지고 와서 존나게 연구를 해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어떻게 만든 총이지? 이거를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M16을 자체 개발을 해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그때는 카터 대통령, 아직도 케네디인가? 어쨌든 미국에서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야, M16이 어떻게 휴전선에 나가 있지? 이렇게 된 거야. 첩보를 들었어, 미국에서. 야, 그 총이 왜 거기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막 싸우니까 박재선이 했지. 야, 임마, 미안해. 근데 난 미안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겠어.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이 걸리게 된 게 뭐 때문이었냐면은 M16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동차, 헬리콥터 다 분해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 분해해서. 그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을 참전했던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이 관짝 크기만한 그거 상자를 줬대요. 거기에 뭐를 채워가도 상관하지 않겠다. 왜?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그게 일종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 돈을 넣던 뭘 넣던 그거 가져가서 한국에서 팔라 이거야. 그랬더니 박정희가 야, M60 트럭, 지금 찝차 이런 거 분해해서 갖고 와. 그랬던 거예요. 차를 또 다 분해했다고. 그게 현대자동차의 시작점이에요.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미군 군용 트럭, 군용 찝차를 분해해서 갖고 온 거를 다시 재조립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럼 연구를 한다고. 야, 이거 어떻게 엔진을 만들었지? 이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갖고 가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싣다가 한번 그게 고장이 나서 확 쏟아졌어. 그러면서 상자가 부서지면서 거기서 물건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뭐야? 총이네? 찝차네? 헬리콥터네? 이런 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노발대발한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 빼돌렸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대선이 미안, 실수인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들키니까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미안한데 너무 추궁하지 마.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여기 베트남에 보내서 싸우는 동안에 북한에서 남침하면 어떻게 돼? 그 우리나라 뚫리지 않냐? 그리고 우리나라 망하면 베트남에 군대 보낼 사람 있어? 영국이 군대를 보내?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 우리밖에 보내는 사람 없잖아. 이런 거 갖고 자꾸 시비 걸래? 이렇게 한 거예요. 미안한데 여기서 우리 서로 얘기에 퉁치고 없는 일을 하지? 한 거예요. 이거 퉁치고 아니 내가 뭐 핵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그까지 총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나갔다니까. 그리고 미국도 열은 받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우 이 개새끼 하면서. 근데 놔둬요. 그래서 그걸로 현대자동차 만들고 중화공업을 만드는 시초가 된다고. 아니 내가 옛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왜 미국에서 노발대발 했느냐. 남한이 어느 정도 경제가 있어야 북한이 침략을 할 때 돈이 있어야 그 돈 갖고 무기도 사고 뭐 자체적으로 경제도 돌릴 거 아니야. 그래서 김대중이 좋아하는 것처럼 깡통 공장이나 만들고 농자 천하지대번 이런 거 외치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그 정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박근혜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
중화공업. 중화공업이 뭐야?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황산나트륨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철강 이런 거. 아니 농사 짓는 나라에서 그게 왜 필요해? 차라리 비료 공장을 만들어서 비료를 뿌리지. 비료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료 공장을 만든 이유가 땅에다가 비료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화약 만들려고. 비료로부터 화약이 나오거든. 그래서 비료 공장도 만들어요. 그래서 난리를 쳤던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주 국방을 하고 자급자족. 미국에서 쌀 좀 팔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이제 쌀 자급자족 돼. 이제 쌀 수입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는 거지. 이 새끼들 뭐야 완전히. 니들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쌀도 수입 안 해. 우리 이제 자급자족 끝났어. M16? 우리가 자체 생산해. 니들 안 줘도 돼. 찝차?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네. 그러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기술. 기술은 미국이 절대 안 줘.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했느냐? 일본을 꼬신다. 일본을. 김종필 일본어 잘하잖아요. 김종필이 일본에 딱 가가지고 일본말로 막 셔셔셔 하니까 그냥 일본 애들이 뻑간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이 맨날 미국한테 주워 터질 때거든. 경제 성장을 막 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막 죽이려고 할 때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일본한테 하는 거야. 야,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경제 성장하면서 달러가 막 들어오니까 엔화의 가치가 막 올라가. 더구나 또 플라자 합의 이런 거 하면서 막 엔화가 막 엔고가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야, 너희들 엔화가 평가가 절상되게 되면은 제조업,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일본 제품 자체가 시중에서 팔리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간단한 조립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 인건비 싸. 우리나라에다 조립 공장 지어. 마치 우리가 중국 진출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다 지어. 일본을 꼬신다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그 소니가 됐던 토요타가 됐던 일본 기업들이 막 들어온다고. 그래서 간단한 그 조립 공장들을 한국에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존나게 배우지. 예? 그 삼성전자가 만들어질 때 이런 비사가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 할 때 우리나라가 저기 NEC나 토시바, 그 소니 이런 데 갔다고. 생산 라인은. 근데 생산 라인은요 비밀입니다. 생산 라인이 어떻게 배치가 돼서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가 비밀이야. 근데 우리가 하청업자다 보니까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흐름은 알아야 돼. 그래서 방문을 하는데 그거 할 때 일본에서 다 몸수색했다고. 녹음기, 그 다음에 뭐 종이, 연필 다 뺏었다고. 보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에서 어떻게 꼼수를 썼냐면 그 시찰단을 존나 많이 보내요. 존나 많이 보내. 그래서 한 거야. 야, 너희들 각자 여기서 요 구간 담당자를 정해준 거야. 외워.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외워. 딴 거 필요 없어. 외워. 그렇게. 그래서 쫙 시찰하고 온 다음에 호텔에 모여서 적어 그랬다고요. 그래서 적은 거야 이렇게. 내가 맡은 부에는 이런 기계가 있었고 이런 기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삼성전자야. 응? 지금은 삼성전자의 매출이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의 매출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매출을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커진 거야. 근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 싫어했어요. 나는 좌파들이 박정희를 친미파라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박정희가 왜 친미파야? 그리고 박정희가 왜 친일파야? 응? 아니 좌파들도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왔던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좌파들 중에 하버드 대학교, 존 홉킨스, UCLA 졸업한 사람 많잖아. 얘들 친미파야? 아니잖아. 얘들 거기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반미 데모 하잖아. 걔네들은 되는데 왜 박정희가 만주사관학교 나왔다고 친일파가 되지? 그거 무슨 논리야? 말이 안 되잖아.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이용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응? 국익파지요. 그렇지, 국익.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국익이 중요한 거라니까. 자기가 어디서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부한 거를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야. 국익파예요, 국익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견제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김대중을 미국이 살려줍니다. 이게 문제야. 우리 민족으로선 비극이지. 김대중이 그때 없어졌어야 되는데
김대중 제거하려고 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김대중이 있어야 됐다고. 그래서 미제국주의라고 하는 좌파들 논리에 얘기하는 미제국주의의 종은 박정희가 아니에요. 박정희는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야. 나중에 핵가발까지 하려 했기 때문에 애매한 죽음이 있죠. 미스테리한. 하지만 김대중은 그렇게 좌파의 거부 아닙니까? 좌파의 단군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 새끼는 박정희가 죽이려고 할 때 일본으로 도망갔어. 또 희한하게. 일본에서 기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IMF가 온 다음에 대통령이 될 때도 미국의 도움으로 됐습니다.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얘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 거덜내버렸지. 이거라고. 김대중이가 단순히 친중만 한 건 아니에요. 친중이 아니라 그냥 김대중은 모든 외국에게 우리나라의 국부를 팔아넘긴 놈이 김대중이야. 97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됐던 금융이 됐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다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데 그 외국 자본 중에 하나가 중국도 있지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팔아넘겼다고. 왜? 우리 김대중 순상이 신세졌잖아. 일본한테도 갖다 바치고 미국한테도 갖다 바치고 중국한테도 갖다 바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4대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좌파들이 얘기하는 군부 독재 세력이 한 사람들은 4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도 4대 하지 않았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문재인이 그렇게 존경하는 문정인 외교특보, 그 사람이 추천한 책인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라는 책을 보면 나옵니다. 저기 잠깐 책 좀 가지고 왔다 올까? 책 좀 혹시 갖다 줄 수 있어? 저기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일본이 60년대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때 일본의 경제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학생 운동과 노조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왜? 노조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상승시켜야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걸 춘토라 그래요. 춘투. 매년 봄마다 데모를 해가지고 뭐 소위 얘기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시킨다라는 명분으로 계속 땡큐. 이거 새 거네. 새 거는 내가 체크를 안 해놔서 찾기가 힘든데 이 책에 보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 갑자기 이걸로 보려니까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래요. 비슷해요. 217페이지 나온다. 이 책 있으신 분들은 보면 돼요. 제목이 뭐냐면 미국이 전 학년을 통해 안보 투쟁을 지원한 까닭 해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소위 얘기한 좌파들, 여기도 나와요. 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좌파들이 소위 반미주의를 외치던 일본의 좌파들이 미국의 뿌락지가 돼가지고 좌파들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본이 경제 성장을 쫙 하는 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일본에서 학생운동과 노조운동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좌파가 반민주 아세요? 그러면 좌파는요, 돈 팝니다. 좌파들은 돈을 위해서 움직여요. 이번에 위안부 정대협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죠? 걔들은 돈을 준다 그러면 중국이건 미국이건 똥군역을 빨아요. 어휴, 돈 준다. 김대중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렇고, 돈을 주면 그 돈 준 놈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짓을 하건 상관이 없어. 오로지 돈만 주면 돈을 주는 주인님을 위해서 저는 언제든지 똥구녕을 빨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짓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좌파들, 현재 좌파, 김대중 때 좌파 말고 지금 좌파들, 지금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미국에다 재산 꽁치고 미국에다가 자식 유학 보내고 이 짓을 한다고. 이게 좌파들의 실체야.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래서 때려잡는 거지. 왜 때려잡어? 일본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거든.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같은 저 노조 새끼들, 저런 새끼들 지금 뭐 반미 어쩌저쩌 하잖아요. 쟤네들이 무슨 반미야. 저러다가 미국에서 돈 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정보기관 CIA 같은 애들이 돈 따발갈까 돈 주잖아. 바로 친미로 전향할걸? 제가 그동안 활동을 해봤는데, 노조 활동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글러먹었습니다. 친중 매국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 반중 친미 활동할게요. 이지랄 떨놈들이라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슬슬 일어나고 있어요. 슬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MBC 그 스트레이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저렇게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굴복하지 않고 반중 친미를 외치는 우파 유튜버들을 챙겨달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어려울 때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어려울 때. 이번에 이렇게 쟤네들이 깠음에도 불구하고 반중 유튜버는 한 명도 안 나왔잖아.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 반중 유튜버 까는 순간 얘네들이 가는 거야. 응? 민주노총 같이 쟤네들만 돈파인 줄 아세요? 우파는 돈파가 없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의 판단이, 그 판단의 기준이 사심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글러먹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2년 뒤에 선거, 이제 근데 얘잖아요. 저 솔직히 2년 뒤에 선거 아직 이길지 질지 모른다니까요.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이제 다 그 개헌 세력으로 포진이 돼버렸잖아. 김종인 씨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로. 어떻게 망할지 모른다고. 이 망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의존하는 매체가 유튜브밖에 없는데 그 유튜버의 주류가 돈파로 완전히 깔려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 자체를 선호하고 좋아해버린다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박지원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산 겁니다.